자,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승부 시간입니다. 연결해보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흔히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규모로 들어올 때가 좀 단기 꼭지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5천억 가까이 많이 사고 있고 기억으로는 한 3월 신한 동시만기 이후에 최대 순매수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뭔가 좀 변화가 감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급상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요. 오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별로 없죠. 700억 종가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난주 내내 했던 매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여전히 역시 시장에 좀 빌미 역할을 했고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좀 안 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요. 적극적인 시장에 좀 개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올라가던 거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게 올라가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이 쉬운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00원대, 20,000원대, 30,000원대에 있는 이런 주식들이 꽤 은행 증권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설명이 가능해 보이네요. 떨어질 때 많이 사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지수가 아니라 오늘 화학주를 또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자동차주 한번 볼게요. 지난 1일에 이제 국내 시장 판매 실적 나왔고 미국 시장의 판매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그 월별 최대 실적이었죠. 대단한 숫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법인장도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라 표현을 하는 거로 저는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수치만 이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체가 17% 늘어났는데요. 무려 현대기아차 앞으로 37%, 현대가 24%, 기아차는 40몇 프로가 올라갔으니까요. 엄청 대단한 건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의 정몽 회장이 연초에 말한 거 보면 10%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근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지난 주말에 발표된 거 보면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10%라면, 미국의 3대 회사 클라이슬러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클라이슬러를 잡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생산을 또 현지에서 해야 될 텐데, 일단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현대차 좀 쉬고 기아차는 또 살아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약간 반면에 또 만도로 올라가고, 일단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요. 자동차 주식의 한 종목 정도는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30% 정도 내외의 비중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황이 같이 밀려서 주가가 밀릴 때는 1월, 2, 3월 초까지 느끼셨겠지만 그럴 때는 같이 좀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 염두에 두시면은요. 자동차 갖고 계시다고 오늘 현대자동차 1%딱 지금 1% 밀리는데요. 크게 겁내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가져가자. 역시 길게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유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 순간 또 2자릿수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휘발유 또 경유 가격 리터당 100원 깎는다는 게 큰 여파로 미치고 있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 경영학 좀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기업의 목표, 기업의 최대 추구하는 바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 주주 이익의 극대화하자는 것이 순수 기업의 목적인데 이것이 지금 훼손됐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갖고 한 건데 결국 1월 초부터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3개월을 버티다 지금 SK가 결국 먼저 앞장서서 항복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는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엄청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외국인이 할 텐데 외국인이 오늘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는 아니지만 잠깐 5시 정도 내야지 공식적으로 돌지만은 GS,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할 것 없이 외국인의 순매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시각이 여기에 반영될 거랍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난 1, 2월 달에 1월 초에 이런 정부 정책, 물가 안정 정책하고 음식료 업체 부르고 얘기하고 철강 업체 불러갖고 얘기하고 물가 내리라고 얘기했을 때 당국에서는 부인했지만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다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것이 저는 오늘 딱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줄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외국인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인 시각을,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면 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GS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S 칼텍스는요, GS 홀딩스가 50%를 갖고 있고요. 또 나머지 50%를 외국 주부 대주주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 대주주가 마음대로 이걸 물론 경영을 한다고 해서 GS 칼텍스가 그 값을 적자까지 내면서 깎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SK가 얘기한 거가 사실이라면은요. 이거 하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3대 정유주 모두 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섣불리 들어갈 건 그럼 아니라는 이야기십니까? 결론적으로는? GS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난데 뭐 내일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요. 저는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을 동안에 손해 이익을 덜 보셨던 분들, 팔고 나서 억울해하셨던 분은 조금만 발 담가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엄청나게 사면 안 되고요. 근데 조금만 발 담가봤다가 내일이라도 계속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팔면 물량을 다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그 정도로 발 담가보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한 20%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냥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 정유주도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잘 봐야겠네요. 최근에 네. 좀 원화 강세 이어지다 보니까 뭐 항공 여행주 이야기하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데요. 그 위원님이 보는 진짜 원화 강세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워낙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원화 강세주는 뭐 별로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험적으로 보면 음식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제약주, 그리고 뭐 철강주, 그리고 유틸리티라 그러죠. 환전 같은 주식들도 분명히 수혜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다 빚이 많아갖고 빚이 많은 거가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화 강세가 또 3년째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가 원화 강세 수혜주가 뭐 실질적으로 순환 사이클이지 원화 강세 수혜주가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겠냐는 생각은 별로 안 갖고 있고요. 과거 2000년도 이후에 5번 정도의 원화 강세 시기에 실질적으로 오래 올랐던 거는 수출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다는 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